안녕하십니까. 2025년 2월 13일 최병무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국회 국방위원장입니다. 어제 국회 대정부질문을 했는데요. 거기서 그 김현태 육군 특전사 707 특수임무단장, 그거는 국회에 진입해서 의원들을 끌어내라 이런 지시를 받았다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증언, 이거를 이제 공개를 했는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김현태 단장을 공식적으로 불러서 면담했다. 김 단장이 민주당 의원들한테 완전히 이용당했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이제 본인의 직속 상관인 그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언행, 민주당과의 관계,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술술술 털어놓은 겁니다. 지난해 12월 5일, 그럼 12월 3일에 비상계엄이 있었으니까 이틀 뒤죠. 그걸 전후해서 민주당의 김병주 의원이 곽종근 사령관한테 전화를 해서 항의 방문 형식으로 갈 테니 자연스럽게 의병소로 나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김병주 의원이 5일에 질문을 미리 불러주면서 답변을 준비시켰고 6일에는 김병주 TV라는 유튜브에 출연을 시켜서 원하는 답변들을 유도했다. 여기에서 이제 김병주와 곽종근이 앉아가지고 유튜브 하는 장면이 왜 언론에 공개된 적이 있었죠. 거기서 뭐 그 요원을 끌어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김병주 의원이 딱 받아서 국회의원들을 이렇게 해서 이제 네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장면이 바로 거기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10일 국회 국방위 정회 시간에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곽종근 사령관을 회유했다. 민주당 이상혁 전문위원이 먼저 만나고 민주당의 부승찬, 박범계 의원이 와서 곽 전 사령관을 1시간 30분 동안 회유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회유한 내용을 얘기를 한 겁니다. 박범계 의원이 먼저 답을 연습을 시키고 그 다음에 박 의원이 받아 적은 후에 본인이 적은 문장을 그대로 강요를 했다. 곽 전 사령관에게 답변을 연습시키면서 리허설을 진행한 거다. 민주당 의원이 김모 변호사를 불러 변호사 조력 등 민주당에서 곽 전 사령관을 보호해 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이렇게 회유했다. 박 의원이 공익제보자 추천도 해주겠다고 얘기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자, 박범계 의원은 이에 대해서 당시에 이제 본인이 뭐 만난 걸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느냐 이렇게 물었고 곽 전 사령관이 이야기하겠다 이렇게 답해서 내용을 들었다. 답변을 연습시키거나 회유한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부인했고요. 부승찬 의원도 보좌관 등 10명이 남짓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라 저렇게 얘기하라고 시켰다는 주장은 이게 과연 상식적이냐,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부인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곽종근 전 사령관의 직접 진술은 아닙니다. 그렇죠? 곽종근의 직속 부하인 707 특임단장, 이 사람이 자기 직속 상관이 민주당과 어떠한 소통을 해왔는가에 대해서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직접 증거는 아니기 때문에 뭐 곽종근이 민주당과 뭐 이런저런 그 회유를 당했다라고 우리가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제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자, 이런 내용을 707 특임단장이 군 검찰에서도 똑같이 진술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거를 이제 성일종 국방위원장한테 그대로 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이제 자기의 명예를 걸고 그 진술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대단히 구체적입니다, 내용이. 그리고 지금이 성일종 위원장한테 진술한 게 두 번째라고 한다면 진술의 일관성도 있어 보입니다. 거기다가 아주 상세하고 더군다나 그 내용을 알만한 위치에 있고, 왜냐하면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의 직속부하니까, 그리고 비상계엄 때 지시를 받아서 행동을 했던 사람이니까. 이렇게 본다면 자, 이 김현태 707 특임단장의 진술을 그냥 이거 제3자 진술이니까 우리가 믿을 수 없다 이렇게 하고 넘어갈 사항은 아니다. 왜? 곽종근 전 사령관이 또 특히 여러 차례 말을 좀 조금씩
좀 바꾼 흔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곽종근 전 사령관이 말을 이렇게 좀 바꾸게 된 동기가 결국 민주당 의원들의 회유 때문이 아니냐. 왜냐하면 그날 만난 건 사실이니까. 그리고 만나서 그러니까 김병주, 박범계, 부승찬 이런 사람들이 만난 건 사실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곽종근 전 사령관 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 부분은 이제 곽종근 전 사령관의 직속 부하가 증언을 하고 그 다음에 만난 사람 민주당 의원들이 부인을 하고 이런 상황이죠. 근데 굉장히 상세하게 지금 진술을 김현태 단장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민주당의 회유라는 주장이 성일종 국방위원장의 주장이 지어낼 수 있는 얘기는 아닌 걸로 보인다. 더군다나 이 김현태 단장이 그러니까 김현태 단장이 지어낼 수 있는 얘기는 아닌 걸로 본다. 자기 상관이 민주당과 어떠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다. 과거에 어떻게 일을 했다 하는 거를 지어내서 얘기를 할 리도 없고 그리고 그런 것들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된다. 검찰이 됐든 헌재가 됐든 확인을 해서 왜냐하면 이것이 정치인을 직접 체포하는 현장 요원으로 들어갔던 사람이니까 이 사람의 증언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곽종근으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았고 그리고 곽종근이 민주당의 회유에 넘어갔다. 완전히 이용당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거는 충분히 확인을 하지 않으면 이 사실관계를 입증하기가 매우 그러니까 그 윤석열 대통령의 뭐 탄핵 심판이나 이런 데 이거를 기정사실로 쓰기가 어렵다. 곽종근의 진술은 오염됐을 가능성을 지금 그 직속 부하가 아주 상세하게 진술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곽종근 전 사령관 등 뭐 이미 헌재에서 증언을 했습니다. 근데 이 증언이 지금 오염됐다고 직속 부하가 얘기를 한 겁니다. 그것도 아주 상세하게. 그리고 만난 거는 틀림없어 보이고 이렇게 되면 헌재에서 적어도 이 사람을 곽종근 전 사령관, 김현태 특임단장, 전 특임단장 뭐 이런 사람들을 다시 불러서 자 민주당의 회유 또 이로 인한 곽종근의 진술 그 오염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되는 거죠. 그걸 확인 안 하고 그냥 곽종근의 진술은 본인의 소신에 따라서 있는 그대로 한 거야 라고 얘기하면 이건 그냥 거의 묻지마 진술이 되는 거지.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금 이 김현태 단장의 뭐 진술이 우리가 뭐 100% 맞다 이렇게 단정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곽종근 전 사령관과의 관계 그리고 진술 내용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대단히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그렇게 된다면 과연 곽종근이 그동안 헌재나 국회 내란특위나 뭐 이런 데서 줄줄줄 얘기했던 것들이 과연 자기가 진짜 보고 들은 거를 얘기한 거냐 아니면 민주당의 회의에 의해서 조금씩 뭔가가 가미된 것이냐 하는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 본인뿐만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 그 이른바 내란 혐의 재판 또는 헌재 탄핵 심리 이런 데서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된다면 당연히 이제 앞으로 뭐 형사재판에서는 뭐 곽종근 전 사령관이 이제 불려 나올 겁니다. 근데 그거는 뭐 20일부터 시작되니까 아직 좀 시간이 있고요. 그럼 지금 당장 헌재 탄핵 심리는 마무리 국면이라고 하는데 자 우선 곽종근 전 사령관 지금 이런 오염된 진술 주장이 나왔죠. 홍장원 메모 여전히 어떤 내용인지 불투명하고 확인이 안 됐죠. 자 이런 거기다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도 지금 홍장원 씨의 주장에 대한 자기의 입장을 밝혀야 되는데 밝힐 기회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사실관계 특정이 지금 안 된 상태 아니냐. 그런데 헌재는 서둘러 끝내겠다. 자 그러면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뭐 문영배 헌재소장 직무대행이나 이미선 재판관이나 정계선 재판관이나 이 우리법연구의 계열 우리법팀은 뭐 이미 다 처음부터 탄핵을 인용하기로 결심을 했을 테니까 그렇다 치고 자 그러면 나머지 5사람은 과연 이런 부분에 관해서
이의가 없느냐. 지금 언론 보도들을 보면 저는 이제 어제 나머지 5사람의 입장이 도대체 뭐냐. 그중에 정정미 재판관 같은 경우는 뭐 우리 법팀하고 좀 보조를 같이 한다는 그런 언론 취재 내용이 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람 빼면 4명은 도대체 지금 문영배 헌재소장은 걸핏하면 뭐 헌재 평의를 거쳐서 한 결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헌재 평의 과정에서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은 거냐, 아니면 입장을 냈는데 무시당한 거냐. 이런 걸 좀 현장 취재 기자들이, 저도 취재를 해볼 테니까 취재를 한번 해보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의문점으로 얘기를 했었죠. 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 여기저기 보면 이제 헌재의 이 졸속 심리 이 부분에 관해서 이의를 제기했다는 보도도 일부 있고, 또 그렇지 않다는 얘기도 일부 있고, 심지어는 현직 춘천지검장이 자, 이게 일제시대 때 재판관들도 이렇게 하지 않았다, 이런 문제를 제기할 정도로 지금 헌재의 탄핵 심판은 대단히 많은 문제가 있는데, 자, 국회 국방위원장이 이렇게 김현태 단장의 증언을 토대로 해서 공식적으로 민주당의 회유 증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적어도 곽종근 전 사령관이 회유를 정말 당했는지 안 당했는지를 헌재가 확인하지 않고 탄핵 심리를 종결하기는 아마 어려운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는데, 지금 이제 헌재의 우리 법팀은 아랑곳하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자, 그럴 경우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 측, 그러니까 헌재 피소추인이죠. 이쪽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건 이제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오늘이 이제 사실상의 마지막. 그럼 오늘 끝낸다고 한다면 아마 다음 주쯤에 윤 대통령의 최후 윤 대통령 직접 신문, 이때 이제 윤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이런 식의 절차를 무시한 헌재 심리의 결론을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든가 이런 이제 결심을 밝힐 가능성이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그 전에 헌재의 우리 법팀을 제외한 나머지 5명, 자, 이렇게 민주당의 회유 주장이 지금 매우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도 그냥 여기서 덮고 결론을 낸다? 한번 신중하게 판단을 해볼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